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대는 빈부의 차이와 계급의 분화가 발생했다. 대표적 유물은 비파형 농검이다.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됐다. 네, 1, 2, 3, 4번 중에 정답은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비파형 동검의 모양을 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하고 관련된 유물은 고인돌이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청동기 시대 때 농사 중에서도 벼농사, 이게 반달 모양의 칼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반달돌칼이라고 불려졌고요. 벼농사하고 벼를 수확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주먹도끼가 있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좀 평등했습니다. 평등했고 막집이라든지 동굴 같은 데서 머물렀습니다. 사냥 또는 채집 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시대고 대표적 유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밑이 뾰족하고요. 머리 빗는 빗으로 무늬를 낸 것 같은 토기. 이거 무슨 토기입니까? 맞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땅을 움푹 파고 위에 나무를 하고 입구를 만들었던 이런 집을 움집이라고 합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또 경제활동 모습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시대는 연맹왕국,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철기를 많이 쓰잖아요. 오늘날까지 철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기역에 들어갈 신라의 왕으로 오른 것은 기역의 정책, 국학 설립, 구주 오석용 체제 정비,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1, 2, 3, 4 중에서 1번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신문왕 관련해서 처음에 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게 되면서 또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귀족을 견제하고 했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장수왕은 5세기 고구려 때 왕이죠. 대표적인 정책 평양천도, 그리고 한강 남쪽, 한강 이남까지 진출했다는 것.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비석에. 그 비석의 이름이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근초고왕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 왕이 되겠습니다. 이때 해외도 진출하고, 그리고 일본에다가는 좌우에 날이 3개, 3개씩 7개의 나뭇가지처럼 생긴 칼, 칠지도를 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한을 복속하기도 했죠. 자, 광개토대왕은 5세기 때 고구려의 전성기 왕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동이라든지 만주까지 영토를 넓혔던 왕, 개척했던 왕. 그리고 신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요, 오만의 기병을 보내서 왜가 쳐들어왔을 때 그 평정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신라를 도와줬다. 이거하고 관련된 유물이 있어요. 호우명 그릇이라고. 이 그릇 밑바닥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신라의 왕의 무덤인데 그것은 두 왕이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어디에? 광개토대왕 능비에 적혀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사서는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됐다. 2번 삼국사기네요. 경국대전은 언제? 조선시대 때. 누가? 성종이. 조선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게 되겠고요. 조선 책략은 요건 이제 개화기 때인데 1880년에 김홍집이 일본에 좀 배우로 수신사로 가요. 그때 누굴 만나냐면 황준센 중국인을 만나서 필담으로 한 6차례 오고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외교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친해야 되고, 중국과 오래전부터 친했죠. 결일본하고 일본하고는 강화도 조약에서 연결이 됐고요. 연미국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미국하고만 안 한 거예요.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하고도 연결하자. 그래서 조미수 통상 조약이 청나라의 중재로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네, 팔만대장 경우는요, 고려시대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몽골이 쳐들어온 것을 무슨 힘으로? 그렇죠. 부처의 힘으로 무엇을? 몽골을 물리치자. 뭐 그런 그 불심을 담아낸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4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민왕의 반원 정책이라고 했어요. 친원 세력 제거, 정동행성, 이무소 폐지, 그 밖에도 국민왕의 여러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정답은 3번 쌍송총관부 공격. 그래서 뭐를 회복하죠? 철령 이북을 다시 수복합니다. 이런 이제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풍을 금지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 변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못하게 했고요. 전민 변정도감을 세워가지고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양인으로 돌리죠. 그러면 세금 내면 국가재정이 풍족해지고 왕권이 강화되겠죠. 승려, 신돈을 등용해서 이런 개혁 드라이브를 겁니다. 관제도 복구합니다. 이성육부제로. 부제로 복구합니다. 국민왕의 정책은요, 그러니까 국민왕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뭐 해마다 거의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좀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는 조선은 이상적인 유교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여 군사 업무 특성 인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들을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정답은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쉬워요. 왕이 있잖아요. 그 아래에 의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육조가 있어요.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요, 왕이 왕에게 보고되기 전에 의정부를 한번 거쳐서 보고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육조, 의정부 서사제고요. 육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바로 보고됩니다. 이런 거 이제 육조 직계, 직통 보고한다. 당연히 이제 육조 직계제로 보고하는 게 왕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았던 왕이 태종이라든지 세조라든지 이런 왕이 되겠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이라든지 또 성종이라든지 이런 왕이 있겠습니다. 그럼 골품제도는 언제입니까? 이건 신라 시대 때 폐쇄적인 신분 제도죠. 진골하고 성골하고 1에서 6두품, 이것을 골품 제도라고 해요. 정말 폐쇄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수레바퀴 장식이나 집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제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헌병 경찰제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때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통치 스타일을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이들한테 주어진 대표적인 권한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사람 데려다가 막 때리고 하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즉결 처분권을 주게 됐죠. 자, 6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근대적 교육기관은 개항 이후 근대적 교육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1883년 근대 학문과 외국어를 가르치는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 세워졌다. 정답은 4번 원산학사입니다. 이번 6번 같은 문제는 이게 2023년 2회 때 처음 출제된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이 시기 때 비슷한 이제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경공원, 귀족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상류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로 뭐 이때 했던 교육이 뭐 영어라든지 언어,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근대 학문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오답 보죠. 태학은 고구려 때예요. 어느 왕 때? 소수림 왕 때. 중앙의 교육기관이었고, 국자감도 중앙의 교육기관이었는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성균관은 조선시대 때 각각의 중앙 교육기관이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용어 검색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 동안 왕의 외척 가문인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등의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 형태이다. 이거 뭐 세도 정치의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답 보겠습니다. 도병마사는요, 고려시대 때 고려의 어떤 독자적인 회의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병마가 들어갔잖아요. 국방 또는 뭐 전쟁 이런 것들 결정하는 곳이고요. 무신 정권은 무신 정변 이후에 주도권을 잡았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뭐 이렇게 겠죠. 동북공정은 중국의 영토 내의 역사는 자국의 역사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예요.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고구려사 같은 경우에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미추친 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의 차관이 도입되면서 대한제국의 빚은 1,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1907년에 대구에서 성금을 모아 빚을 갚자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사가 후원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일단 이 1,300만 원은 당시 뭐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에요. 오늘날의 화폐 그 가치로 보시면 안 되고요.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됐고, 키워드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신문인데 이게 영국인 사장하고 우리나라 사장 양기탁, 베델, 자, 이런 분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바로 우리나라의 빚을 갚자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형평운동은 뭐냐면 1920년대에 백정들, 신부는 천민인데 우리를 어떻게 평등하게 좀 대우해달라 라는 요구가 진주에서부터 있었어요. 진주 백정들이. 그것이 형평운동이고요. 북벌운동은요. 북벌운동은 그 인조가 조선시대 때 인조가 삼전도 굴욕을 당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치를 갚자. 그래서 청나라 북을 벌하자. 실제로는 이제 벌하러 가진 못했고
구호를 이제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시대 때 개경 중심에서 이제 서경으로 옮기자 누가 묘청이라는 승려가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개경 중심의 마침표를 찍고 서경으로 갈 뻔했는데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 뭐 고구려 계승 그리고 금나라 이런 나라는 정벌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김부식의 관군에게 진압되게 되죠. 안타깝지만 역사학자 신채호는 조선 일천연례 대사건이다. 서경천도 운동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9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무슨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키워드 다 나왔네요. 초대 통감으로 부인한 이토 히로부미. 야, 이토 히로부미까지 알려준다면 이것은 바로 을사늑약이죠. 예전에 을사조약이라고 많이 했는데 이게 강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굴레 륵자를 써서 을사늑약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답 체크하죠. 헌의 6조는요. 만민공동회 때에 그 관도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관민공동회 때 합의된 것. 합의해서 6개를 발표한 게 헌의 6조고요. 주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오늘날 국회의 원형이라고 할까요? 중추원 관제가 반포됐습니다. 실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국민의 대표를 뽑으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협상은 1948년 4월에 우리나라의 김구와 김규식이 누구를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만나서 합의도 했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그 합의 사항을 받지 않죠. 그래서 남북 협상은 그냥 결렬 사실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도 협약은 1909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합니다. 일본이 요구했던 것은 남만주 철도를 깔 수 있는 부설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거였고요. 청나라는 대신 간도 영토를 어떻게 한다? 네, 인정해 주겠다. 네, 우리나라를 쏙 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빠졌냐? 을사늑약 때문에 뭐가 없었죠? 외교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지고 볶고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10번으로 갑니다. 을미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발령식 맞고요. 태양력 사용 맞습니다. 노비안건법은 이건 고려시대 때, 광종 때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을 풀어서 양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양인 되면 세금 내고 세금 내면 국가 재정이 풍족해지니 왕권이 강화된다. 이런 목적 하에 시행됐던 제도고 독서 상품권은 통일신라 시대 때 어느 왕 때 원성왕 때에 실시한 것입니다. 정답은 나왔네요. 1번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11번입니다. 11번. 기억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기억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병인양의 신미양의 척합의. 자, 4번 흥선대원군입니다. 물론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거 외에도 내적으로 중요한 것들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변사를 폐지한다든지 이것을 세도 가문들이 쥐락펴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해 버리고 또 그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을 중건합니다. 다시 짓는 거죠. 임진왜란 때 불탔었거든요. 이거 중건하면서 부족한 돈을 좀 메우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한다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좀 내세요라고 하는 원납전 요런 것도 발행합니다.
그리고 법전으로 대전해통이라는 것도 현찬합니다. 요게 이제 국내적인 거고요. 국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치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나 척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서인은요. 1번 서인은 고려 때 거란이 쳐들어와요. 특히 1차 첫 번째 침입을 했을 때 뭘로? 자, 외교 단판으로 만나서 그래서 어디를? 강동쪽에 6개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대략 이 정도 돼요. 여기 일대. 강동 육주 압록강 동쪽에 6개 고을을 차지하게 된다. 자, 안양은요. 고려 말에 충렬왕 때 뭘 소개했어요? 성리학을 자, 우리나라에 소개했습니다. 자, 정약용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자, 정약용은 뭐 여러 가지 발명도 많이 했죠. 실학자이기도 하면서 거중기라고 하는 것은 화성을 세울 때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다리 정조 임금님이 아버지 만나러 서울에서 궁궐에서 출발해서 한강을 건널 때 배다리도 정약용이 설계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책도 많이 쓰셨어요. 경세유표, 또 목민심서 이런 책도 쓰셨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토지 개혁에 있어서 마을이 공동으로 짓자 여전론, 우물정자의 정전제, 우물정자처럼 가운데는 우리가 공동 영작하고 나머지는 좀 나눠서 갖자 이런 것까지 주장했다. 정답은 여하튼 4번이지만 1, 2, 3번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자, 1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벌어진 사건 4.19 혁명의 배경되었다. 자, 3.15 부정선거죠.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어디에서? 마산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산 시위 과정에서 학생 김주열이 실종이 돼요. 그날. 그리고 며칠 후에 바다에 떠오릅니다. 그걸 누가 보냐? 낚시꾼이 봐요. 발견합니다. 신고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김주열 왼쪽 안구가 함몰돼서 체류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모여 있는 사람들 해산시키는데 쓰는 거거든요. 하늘로 쏴야 되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쏴가지고 생명을 잃는 일이 생겼죠. 그 사람들의 분노가 더 들끓겠죠.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서울의 교수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렵겠다 얘기하고 이승만이 자진해서 자, 하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4.19 혁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아간파천은 1896년에 고종이 어디에 가서 생활하는 거냐면 오늘날은 대사관, 당시에는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서 한 1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위화도 회군은 1388년에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하라고 하는 당시 고려의 우왕의 명령을 듣고 갔다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그리고 누구를? 네, 최영과 우왕을 제거한단 말이죠. 그게 위화도 회군입니다. 국내 진공작전은 1940년에 충칭이라고 하는 중국 관내에 그 군대를 하나 세워요. 한국 광복군이라고. 자, 이때 이제 총사령관이 지청천.
조선의용대 일부도 흡수하게 되고요. 미국의 부대 OSS하고 같이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합니다.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이런 오답들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뒷장으로 넘어가서 13번 문제로 가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1880년대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그 아래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를 두어 외교, 통상, 재정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또한 군사제도를 개편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자, 바로 3번 통립임무화문이 되겠죠. 자, 이 유형도 이번에 2023년 2회 시험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별기군 같은 경우는 2020년 1회에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요 자체 설명이 박스 안에 잘 돼 있으니까 통립임무화문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편전은 세종 때 여기에서 정책이라든지 또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있고요. 교정도감은 무신정권의 최충원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자, 세워지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 세워져요. 일제강점기가 되기 2년 전에 세워졌고 여기에서 주로 이제 일제가 토지를 약탈하거나 자원을 약탈하거나 이럴 때 주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활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쌓인 감정이 많으니 누가 의열단이 생기고 나서 나석주가 무엇을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14번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10년대 일제는 한국의 산업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자, 기역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려 하였다. 이게 뭐예요? 1번 회사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령을 묻는 문제도 2023년 2회에 처음 등장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이미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영조 때 두 필을 한 필만 받겠다 라는 내용이고 그럼 두 필에서 한 필은 50%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것을 어염선세라고 하는데 요걸 좀 부과했고 결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2두씩 자, 2두씩 결작을 부과합니다. 그건 이제 1결당. 공명첩은요. 공명첩은 이름이 없는 관직 임명장이에요. 이걸 팔았단 말이죠. 부자 농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발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로 내던 것을 이걸 막 못 내게 하는 폐단이 생겨요. 그걸 두 글자로 박납이라고 하는데 내는 걸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1결당 12두를 다 내세요. 그리고 이걸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에게 줘서 이 사람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건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동법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장 독립투쟁은 1920년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백운평과 어랑촌 등지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여기 다 키워드가 주어졌는데
이거는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 그러니까 홍범도가 들어가면 그거랑 좀 헷갈려요. 봉오동 전투랑 헷갈리는데 봉오동 전투도 연합부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당연히 홍범도,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군무도독부에 최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국민회군에 안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연합해서 승리했던, 그래서 일본을 격퇴시켰던 전투가 봉오동이에요. 이건 1920년 6월이고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입니다. 이것을 좀 구분해서 홍범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봉오동 전투 아니에요. 청산리 대첩에 김좌징인 장군의 북로군정사와 같이 연합해서 배군평과 어랑촌 등지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이걸 좀 조심하시고요. 병자호란은 1636년이죠. 조선시대 때 그 인조가 어디로 남한산성으로 피신 갔던 거고, 또 송파의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맺기도 했죠. 그래서 무슨 운동이? 북벌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을 무찌른 가장 대표적인, 언제? 임진왜란 때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토현 전투는 동학 농민운동 있잖아요. 동학 농민운동에서 그 농민군이 광군을 이겨버려요. 크게. 그게 황토현 전투입니다. 이어서 이제 황룡촌 전투, 그 다음에 전주성 입성, 이 순서로 이어지거든요. 1894년이겠네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민족자결주의와 이팔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1919년에 일어난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은 당연히 3.1운동이죠. 네, 이 3.1운동의 그 출제는요, 뭐 지금까지 한 10회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번에 또 나올 수도 있다. 3.1운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이 됐고, 처음에는 비폭력이었거든요. 그런데 탄압이 너무 심해지면서 폭력적으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탄압을 예를 들자면은 경기도 화성에 제암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암리 교회에 마을 사람들을 다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잖아요. 총을 쏘고 이런 부분들 탄압이 무지막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1948년 처음에는 경찰의 어떤 과잉 진압 때문에 도민들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미군정에서 조금 더 과감한 탄압을 결정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희생이 됐던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은요,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국제금융기구에 우리가 그 도움을 요청했고, 이것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된 대단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서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부마 항쟁은 1979년에 YH 무역 사건이 있었고요. 또 당시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 박정희 정부 때 예, 반유신 시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 정리해봤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17번. 다음에 설명하는 민족운동은 일제는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다. 이에 이상제를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취지 아래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일원씩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모금운동을 펼쳤다. 자, 이것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일제가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네. 자, 오답 보겠습니다.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집회.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울 진공작전은 1907년에 정밀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제 13도 창의군을 만들고 서울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제에 좀 쉽게 얘기하면 뭐 땅 뺏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뺏었냐? 기한을 정해요. 그리고 신고 절차가 어렵습니다. 신고를 못했다, 기한을 놓쳤다, 그럼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관리해요? 동양적식 주식회사에서 관리합니다. 미신고 토지까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 내용 요약문.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한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국과 소련은 무어를 설치하고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건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하자면 미, 영, 소, 중이 최소 5년간 뭐 하겠다. 그렇죠. 신탁 통치 하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신탁 통치를 이야기한다고 반대하는 쪽이 있었고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라는 게 정답이겠네요. 자, 오답을 보죠. 신간에는 1927년 예, 그, 그 누가 결합한 거냐면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사회주의 열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을 했죠. 대표적인 활동이 뭐냐면 그 광주 항일학생 운동, 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자, 이런 노력들을 했던 단체가 신간회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선 형평사는 1920년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 형평사는 진주에서부터 백정들이 뭘 대우해달라. 자기도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자, 국민대표 회의는
자, 이승만이 위임 통치하는 국제연맹에다가 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위선 청원서를 낸 건 아니다. 그래서 두 파로 쪼개져요.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렬되기는 해요. 네, 그런 특징들 속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한 일제의 식민지배 방식.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했고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했다. 이에 한국시민서사 암송 공성유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한국인의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게 마지막이 창씨개명이네요. 네, 우선 이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 원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양반들에게 부과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때 했고요. 4.13 후원 조치는 네, 전두환 정부 때 그 직선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가 중심이 돼서 이 직선제를 허용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정답은 민족 말살 통치라는 게 나오겠죠. 자, 옆으로 갑니다. 20번이에요. 다음 설명하는 인물은 정답은 2번 김구입니다. 한인애국당 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역임, 백범일지 같은 책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두 가지만 더 써본다면 남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에는 반대했습니다. 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예는요, 후 고구려를 세웠죠. 어디에? 송악 지방에다가 지금은 개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철원으로 옮기고, 철원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그 국가의 이름을 명칭을 태봉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네, 박제가는요 조선 후기 실학자예요. 네, 이 박제가의 가장 대표적인 기행문이라고도 할까요? 열하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반전이라는 것을 처술해서 네,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양반들을 좀 풍자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북학의라는 책도 저술했습니다. 네, 중국 가서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계소문이죠. 영계소문은 고구려 때 말로 갈 때 영계소문이 천리장성 천리장성을 감독하면서 찬스를 엿보다가 정변을 일으킵니다. 네,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네,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영계소문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2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이에 1948년 재헌국회는 국민적 여론과 재헌헌법에 따라 뭘 제정했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나중에 뭐 흐지부지 되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를 했고요. 네, 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 자, 시무 28조는요. 이거 언제 적이죠? 고려 때. 고려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작성해서 당시 왕이었던 성종에게 조야했고요.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12목에다가. 미스의 협정은 1925년에 일본하고 자 청나라, 다시 말하면 만주 군벌, 가짜청이죠. 만주 군벌하고 미스 협정을 체결해서 독립운동가 잡으면 돈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그 저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 입장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독립운동가 잡으면 돈을 주니까 우리의 피해가 아무래도 그 좀 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1년에 우리 화해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서로 침략하지 말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 했냐면 노태우 정부 때 활동을 했습니다. 자, 2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이라고 했어요. 자, 1980년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이에 맞서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리고 당시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죠. 정확히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했고요. 그리고 누구랑 싸워요? 공수부대, 특전사의 부대들. 그 사람들이 계엄군이죠. 시민군과 계엄군의 싸움이 있었고요. 자, 갑신정변은요. 1884년에 급진계아파 김옥균을 비롯한 뭐 서강범 이런 인물들이 우체국이었던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점으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근데 3일 만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3일 천하라는 별명도 좀 받고 있고요. 교조신호 운동은 일대 교주 체제 후에 억울함을 좀 풀어주자 라는 거고요. 혹세무민한다는 이유로 처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고, 뿐만 아니라 포교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에 우리 토산품을 쓰자 라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전쟁으로 오른 것은 북한의 남침 인천 상륙작전 1사 후퇴 정전협정, 6.25 전쟁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순차적인 흐름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그 발견이 돼서 일본에 의해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 누가 막아냈죠? 이순신, 수군, 의병, 그리고 하나만 더 쓰자면 명나라의 지원,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주대첩인데요. 기주대첩은 1018년 자, 강감찬이 기주에서
물리쳤던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내죠. 네, 거란도 참 끈질겨요. 3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6.25 전쟁 흐름 맞고 쌍성보 전투는 한중 연합작전이라고 할 수 있고 연대는 한 1930년대 그리고 지청천을 네, 총사령관으로 쌍성보 전투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전자령 이게 30년을 대표하는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지청천 총사령관과 함께. 자, 24번이에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베트남 합병 맞죠? 전주화약 체결은 아니네요. 동학농민군이고요. 유신헌법 제정 맞네요. 서울올림픽 개최 박정희 정부가 아니죠.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이것은 동학농민운동.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아니네요. 정정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으로 가죠. 25번. 기억에 들어갈 지역으로 오른 것은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무엇을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했다? 독도입니다. 독도. 어디로? 시마네현으로. 자,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강화도는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최초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평등했다, 불평등했다? 예, 불평등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주도는요. 제주 4.3 사건 있었고요. 이건 1948년이 되겠네요. 거문도는 영국이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 거문도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2회 기출문제 해설을 풀어봤습니다. 이번 유형으로도 여전히 출제된 곳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선지들, 정답 외에 다른 선지들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